그리고 제가 프로토타입에서 파일럿으로 전환한 옵티머스를 보여준 것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능을 보면 테슬라가 기술 회사임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며 이 논쟁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9.16을 기록했고요. 오늘 0.62%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10월 10일 이벤트를 통해서 사이버캡을 공개했고 현재 이에 대해서 많은 댓글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실망했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댓글에서도 월가의 의견을 동의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조작된 이벤트였다라는 의견과 또 로보택시를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2026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니 이 실망이 매우 크다며 주가는 하루 만에 8.78%까지 빠진 적도 있습니다. 자, 현재 월가는 이번 테슬라의 이벤트를 두고 완전 상반된 평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그 때문에 연속 기획을 방영하고 있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테슬라의 이벤트의 그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양측의 입장을 계속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테슬라에 대한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질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장에서는 그들의 수준이 어떤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벤트 역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곧 테슬라가 로스앤젤레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로트에서 열리는 위로봇 행사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발표가 정말 기대에 부응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할 분들은 크레이그 어윈과 아크 인베스트의 브렛 윈튼입니다. 브렛, 만약 자율주행 테슬라를 우버보다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다면 굳이 테슬라를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현재 차량에 제공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도 기존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택시가 연간 10만 마일을 달리고 마일당 수익이 1달러라면 우버보다 저렴하고 운영 수익이 연간 25,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차량 판매로 얻는 이익이 5,000달러에 불과하다면 로보택시로 전환될 경우 그 차량은 존속하는 동안 연간 약 25,000달러의 운영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기차를 판매할 필요 없이 로보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크레이그, 제 생각엔 회의적입니다. 탑승 서비스는 상품처럼 점점 더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웨이모 같은 경쟁자들이 성공한다면요. 테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닙니까?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과장된 것 같습니다. ADAS 4.0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운전자 인력 없이 주행하는 기술은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아주 먼 미래 이야기죠. 아닙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웨이모를 탔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건 라이다를 사용할 경우죠. 테슬라가 사용하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라이다 기반 시스템이 공간을 파악하는 기술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전 아침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왔고 테슬라의 이미 시스템 기술이 설계는 있습니다. 광학 왜곡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테슬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따라서 이게 주류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합니다. 테슬라 차량에 단순히 앱 업데이트로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꿈꾸는 자율주행의 모습과는 다를 겁니다. the hype and the dream that everybody has right now. 브렛, 규제 승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기술과 기능이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크레이그는 회의적이지만 브렛 당신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절차가 필요할까요? 웨이모의 사례가 보여주듯 규제 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테슬라는 현장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러한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가 안전 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If they released in this event announced some hard empirical data on their intervention rate for safety critical interventions.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러한 차량은 웨이모처럼 인간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자녀를 우버 기사보다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태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Then trust my kid with an Uber driver for sure. 심지어 같은 가격이라도 로보택시가 기존 승차 공유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일당 요금이 2.50달러에서 1달러로 낮아질 경우 시장 크기가 10배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입니다. Down to $1 per mile. We think that's a $1 trillion addressable market. 크레이그, 중국의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이 카메라와 신경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한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실제로 미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측면에서 차량 한 대가 2배의 전력을 소비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계산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저는 자율주행의 장기적인 미래를 믿습니다만 단순히 기존 차량의 앱 업데이트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의 차량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모와 크루즈 모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었고 테슬라도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들이 그 원인입니다. For the last several years of people, using FSD.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은 새벽이나 황혼에 인간보다 오류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약간 왜곡된 상태입니다. At dusk and dawn and when turning have higher error rates than human drivers. So the reality is a little bit distorted. 전 아직 회의적입니다. 내년 말까지 2만 대의 로보택시가 도로에서 사람들을 픽업하는 광경은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규제와 자격 요건이 높은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I don't see that happening that easily. I think there is a much higher regulatory and qualification hurdle to get there than most people. 2019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이제야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웨이모와 같은 차량을 도로에서 보게 되려면 추가로 5년은 필요할 것입니다. A Waymo-like vehicle, it'll be another 5 years.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그렇게 되면 굳이 테슬라를 꼭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좀 안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냐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지금 판매된 차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말은 테슬라가 더 이상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도 기존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을 단순히 추가함으로써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가 정말 운행이 된다면 연간 25,000달러의 운영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를 판매할 필요가 없어지고 소비자가 차량의 구매 대신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부정적인 루스캐피탈의 크레이그 어웨이는 라이다를 사용했을 때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며 라이다가 없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차량을 단순히 업데이트만으로 이 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차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와 신기합니다. 하지만 라이다로 자율주행을 하던 중국도 점점 테슬라처럼 카메라와 신경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퐁의 경우에는
라이다로 자율주행을 하다가 테슬라처럼 카메라 기반으로 한 인공신경망을 개발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라이다에서 카메라로 자율주행의 방식을 테슬라처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이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이 전기차가 만약 자율주행을 사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 때문에 이 전기차는 2배의 전력을 소비하게 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주장에 카메라 가까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충격을 먹고 또 실소를 금치 못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정말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일반 도로에서 허용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와 그 자격 요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날 이후 8.7%나 하락한 것에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투자자가 많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냥 기다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제대로 된 분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딥워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짐 먼스터는 테슬라의 이벤트와 사이버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테슬라의 이벤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와 관련해 패스트머니 친구인 짐 먼스터를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이벤트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사진이 있는데 당신이 전혀 실망하지 않은 것 같네요. It does not look like you're underwhelmed. 전 감명받았습니다. 다만 단기와 장기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고, 일론은 2년 후에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 3년 이상 걸릴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한 모델 2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8% 하락의 원인입니다. 이 수준의 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이 부분은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명받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이모, 크루즈, 테슬라 중 누가 더 큰 점유율을 가질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세계는 자율주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토타입에서 파일럿으로 전환한 옵티머스를 보여준 것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능을 보면 테슬라가 기술 회사임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며 이 논쟁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게 자동차 회사인지 기술 회사인지에 대한 논의는 끝났고, 그래서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당신이 노트에서 그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는데, 그래서 기술 회사인지 자동차 회사인지 물었고 당신은 테슬라를 기술 회사라 생각하는군요. 실망스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실망스러운 점은 사이버 택시의 타이밍이었습니다. 2년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투자자 또는 단기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로보택시에 관련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실망스러웠습니다. They really can't bank on anything that's RoboCab related if you put a 2-year time window on that. So that was a disappointment. 두 번째로, 모델 2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제가 이벤트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 차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밍은 아마도 25년 말이 될 것입니다. 모델 2는 기존 차량의 판매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차를 발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트레이더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일종의 원투 콤보였습니다. 일론이 일정표를 제시하면 그 시간을 넘겨서 생각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 트렌드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든 다른 회사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델 2의 잠재력에 대해 기대를 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미뤘습니다. 지난 4월을 기억해보세요.
로이터에서 모델 1을 취소했다 말했고 일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현재 테슬라는 진짜 자동차 회사입니다. 최소한 지금은 그렇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저렴한 모델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중국 제조업체들과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세금 문제로 흥미로운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죠. 이 회사의 마진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사마와이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일론은 주식에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 분기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50% 시장 점유율 이하로 떨어져 미국 내 수요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제가 장기 투자자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말하듯 테슬라는 매우 저평가된 AI 회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Is that I want to be clear here is I believe that this is a grossly undervalued AI company and time will prove that. 현재 2025년은 다소 어렵게 설정되었습니다. 2025 is setting up to be dicey. 제 예상이 맞다면 모델 2가 나오고 시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도 테슬라의 수요 감소를 만들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Effect on demand in the first part of the year. 예상이 틀리면 저렴한 모델 2가 없다는 건데 그럼 또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The kind of where the sweet spot of the growth market on EVs is that lower price and it's not there. 양쪽 다 부정적이며 2025년의 숫자에 대한 재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me of the numbers for 2025.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짐먼스터는 테슬라의 행사장에 직접 참석을 했었고 또 감명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주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논쟁의 이유가 없이 확실하게 기술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라 평가합니다. 자, 테슬라는 기술 회사가 확실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도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냐 테크 기업이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어이가 없.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대부분의 수입이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 테슬라의 이번 이벤트는 어쩌면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테크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월가에서는 모델2의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주가 하락 8.78%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모델2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모델2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모델2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는 테슬라의 수입 감소를 만들어서 이 또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예상인 만약 테슬라가 저렴한 모델2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것은 미래의 전기차 성장에 대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현재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모델2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놀랍게도 공개를 해도 문제고 공개를 안 해도 문제인 상황에서 테슬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모델2가 생산이 준비될 때까지는 최대한 정보를 숨기는 일이며 오즈본 이펙트를 줄이고 다음 분기에도 모델3와 모델 Y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모델2를 공개하는 시점은 최대한 생산의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즉 오늘부터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때라고 예상해보고 그 전까지 모델2에 대해서는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안 만드는 것인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만들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는 이미 모델2를 행사장에서 공개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나스 모라비의 인터뷰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핸들이 없던데 이제 로보택시를 시작할 준비가 됐군요. 지금 도로에 있는 사이버 트럭은 핸들이 없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로 조종됩니다. 당장 핸들을 없애도 괜찮죠. 핸들이 없어도 문제 없다고요? 자, 정말 짧은 영상을 봤는데 사이버트럭의 경우 지금 당장 핸들을 없애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사이버트럭에는 핸들의 기계적인 연결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핸들이 없더라도 FSD를 이용하면 사이버트럭을 운전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자, 정리하면 사이버트럭 안에 핸들이 있으면 그냥 사이버트럭이라고 부르고
사이버 트럭의 핸들을 뽑아버리게 된다면 이 사이버캡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벤트에서 공개한 사이버캡은 현재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지만 여기에 단순히 핸들과 페달을 달게 되면 바로 모델 2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월터 아이작슨의 책 일론 머스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책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사이버캡을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했었고,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만 제작하는 것을 처음에는 원했지만 많은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이런 일론의 계획에 반대를 했고, 혹시나 차에 생산할 준비를 다 했는데 정부에서 FSD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모델 2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2022년 9월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일론 머스크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 일론을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로보택시와 모델 2를 같은 플랫폼에서 제작해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는 방법 때문이었고, 이 지금처럼 사이버캡에서 운전대와 페달을 다 제거한 상태라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운전대와 페달을 부착하게 된다면 모델 2가 되는 게 아닐까 예상해보며 테슬라는 바로 판매가 가능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모델 2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고요. 추측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차후의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인터뷰에서도 말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모델 2가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가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그 허가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당선도 되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풀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